오늘 두 번째 상영이었죠. 2일에 첫 상영하고 지금 이 시간이 두 번째 상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첫 상영만큼은 아니지만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이는 마음이라는 게 항상 좀 긴장되기 마련이니까 오늘 앞에 계신 게스트분들께 따뜻한 눈빛과 우레와 같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분씩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배우분들의 경우에는 극중 역할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또렷하게 같이 인지하실 것 같습니다.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은주 역을 맡은 최은율입니다. 인사도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뭐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작품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럭키 아파트 김상윤 죄송합니다. 네, 저는 럭키 아파트에서 선우랑 같이 살고 있는 희서 역할 박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럭키 아파트에서 선우 역할을 맡은 손수연입니다. 오늘 즐겁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랫집 남자의 그녀입니다. 정애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명희 역할을 맡은 이주연입니다. 은주 엄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효가라입니다. 럭키 아파트 연출을 맡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모두 모이신 가운데 저희 본격적인 Q&A 시작할게요.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은 굉장히 제약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몇 마디 나누는 동안 관객 여러분 지금 보셨던 영화의 감상 다시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좀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후에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관객 여러분 질문까지 같이 Q&A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에서 아주 많은 결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세대의 퀴어 문제를 확장하려는 시선이 일단 굉장히 반가운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성 커플 혹은 LGBTQ 전체를 포함하는 그 퀴어의 이야기가 비단 젊은 세대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이죠. 기존 서사들 안에서 좀 그 윗세대의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배제되는 경향성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의식이 여러 가지 영화를 출발하는 단계 중에 하나였을까라는 생각해보았는데요. 감독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젊은 세대의 퀴어 이야기들은 좀 영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편인 것 같은데 그 이전 세대 재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접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전에 이제 이영 감독님 불온한 당신이나 이제 최근에 개봉했던 홈그라운드 권아랑 감독님 작품 같은 것들에서 조금 전 세대의 이야기들을 좀 접하기도 했고 해서 이런 연결고리를 좀 만드는 작업을 이번에 좀 녹여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치마씨, 바지씨라고 불렸던 그 세대의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여기서 사진이 그 럭키 아파트에서 좀 주요한 모티브로 나오는데 그 정혜아 선배님이랑 전소연 선배님이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되게 프리 프로덕션에 이제 하루 같이 모여가지고 그 사진 찍는 걸 같이 하루 종일 했었었는데 그때 너무 이제 두 분이 이제 연인 연기를 몰입하시면서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영화가 이제 진짜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작업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온 끝에 정혜원 선생님께 먼저 질문을 관련해서 드릴까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선생님 세대, 그러니까 동세대에서는 조금 금기시되거나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선생님께서 좀 마음이 이 영화에 출연할 때 움직인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점인지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진 찍을 때 이미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 나이에 그 세대로 돌아가서 그 세대의 헤어스타일과 의상을 입고 이렇게 한다는 게 내가 언제 이렇게 해보나 그러기도 했지만 또 상대역 그 바지씨가 너무 제 이렇게 잘 받아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찍는 내내도 정말 제가 그게 인물로 이렇게 더 갈 수 있게 그 계기가 된 자리여서 너무 좋았고 그 사람도 할 수 있겠구나. 그게 느껴졌고 그분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가발을 벗었을 때 너무 속상했어요. 그분이 보고 싶었죠. 충분히 움직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얘기 잠깐만 더 하면은 그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행복했던 시간들을 그 연기하면서 이제 찍은 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배님들이 그럼 프리퀄도 만들어줘 막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프리퀄이면 우리보다 더 젊어야 되니까 우리 캐스팅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셨어. 역시 그 연륜과 소위 말하는 짬바라는 건 여기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임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리 순서대로 손수연 배우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사가 이후에 등장을 하죠. 남일 같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선우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데요. 그 중요한 대사이자 목적도 있지만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선우의 행적이 어쩌면 무언가를 좀 증명하고 싶은 사람의 움직임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랫집 사연에 공감하는 그 공감 능력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이 사람이 왜 증명하려고 했을까? 어떤 식의 여정이었을까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됐는데 배우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이유는 그 존재를 지우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항상 어딘가에 살아있고 살고 있고 뭔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득바득 더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게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실 인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만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항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나리오에서 그런 선우 역시 어떤 관계를 인정받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게 속상하면서도 필요한 과정인 것이 속상하면서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존재 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가 가진 폭력성에 대해서 선우의 캐릭터를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박가람 배우가 연기한 희서의 이야기로 보면 여러 가지 레이어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 사회생활에서 자리를 잡아가야 하는 혹은 자기 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청년세대 현실로 이야기가 확장이 되기도 하고 또 가족이 등장하면서 퀴어 당사자들이 겪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말 그대로 부정해야 하는 상황들에 조금 처하게 되는 것이죠.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인물인데 어떤 부분부터 차근차근 좀 배우가 접근해 나갔을까 과정이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글을 읽었을 때도 희서 캐릭터는 그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되게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일단은 30대 여성이고 좀 여성으로서 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제약회사 안에서 잘하고 싶고 잘 해내고 싶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도 어떤 큰 딸로서 뭔가 사실 잘하고 싶은 역할들이 있는데 약간 버겁기도 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고 그래서 저도 같은 30대 여성으로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제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고민들을 했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참 이 현실 안에서 두 발을 지탱하고 참 내 몫을 하기가 내
같이 살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에서 시작을 해서 그 상황 하나하나들을 집중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조금 더 어떤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보다는 내 상황, 우리가 잘 사는 거 그래서 좀 편하게 좀 살면 안 돼라는 말을 희서가 하는데 사실 그 편하게라는 말 속에 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좀 심리적인 힘듦과 버거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제 현실적인 고민들을 녹여내려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동대표 모녀에게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전 이주영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명희라는 인물과 최은율 배우가 연기한 은주는 정말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것 같은 언젠가 옆집, 아랫집 혹은 윗집에서 만난 것만 같은 그 실감을 느꼈는데 사실 이 두 분의 캐릭터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모든 연기라는 게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서사를 쭉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주인공들과는 다르게 분절적으로 등장을 해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갇히게 되거든요.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부여받은 무언가를 소화하셔야 하기 때문인데 두 분의 역할은 동성 커플 당사자는 아니죠. 당사자는 아니지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좀 세대별 반응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동대표 입장은 폐쇄적인 방식이죠. 내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가 정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반면 딸은 다양한 생명과 공동체를 좀 존중하는 방식의 인물이죠. 길고양이를 또 챙기는 서사에서도 그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각 배우분들은 본인의 캐릭터를 너무 분명한 그 역할이 있지만 그럼에도 좀 이런 의미를 담아서 연기를 하려고 노력했다. 라는 항변을 좀 특히 동 대표님은 저 미워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캐릭터를 어떻게 잡아가셨는지 두 분께도 이야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부동산 중개업으로 살고 있는 그리고 여기서는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저는 남편과 이제 사실은 멀어진 사실은 미혼모는 아니지만 뭐 싱글맘으로서 제가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가야 하는 것에 굉장히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동시에 동대표라고 하는 거는 이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그걸 수용해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입장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다.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흔하게 배척하는 사람 입장뿐만이 아니라 저의 입장은 버티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저를 방문해서 불만을 토하는 것을 수용해서 그거를 대변하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선우가 자꾸 어떤 일들을 들통나게 하는 입장을 가지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반응을 서서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연기가 중간중간 나오기 때문에 이 입장에 대한 표현들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했었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했던 것들을 줄이기도 하고 감독님의 디렉션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스테레오타입으로 보이지 않게 된 거는 저의 입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그 단체 문자에서 발언하는 것들이 상당히 심한 발언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반응을 할까? 존중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주영이라는 사람은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입장입니다 라고 앞서서 그들에게 발언을 함으로 해서 저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게 제가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키려고 하는 그 근간은 저는 딸이랑 함께 살아가야 하는 여자다. 저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예. 최은희 배우님 어떠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만 살았으니까 눈치도 좀 보고 그러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동성애자라는 것이 좀 장난으로 친구들끼리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부감이 딱히 없는데 엄마가 너무 선우 배우님한테 또 화내고 너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기도 해서 엄마한테 화를 내고 좀
그러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엄마가 가장 창피할 나이기도 하죠. 그 중의 역할이. 마지막으로 강유가람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방금 이주영 배우가 언급해주신 그 아파트 입주민들의 단체 메신저 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여기는 아주 적나라한 혐오가 좀 오가는 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본인들의 그 부동산 재산을 지켜야 하는 그 이익에 관련된 문제들이 오가는 장이기도 하고요. 애도르지 않고 보여주는 방식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메신저 창이지만 폭력의 국면이 인터넷상 전체에서 대면보다 조금 더 손쉽게 되고 있는 공간이 아파트라는 공간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익명성을 좀 드러내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채팅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발언들이 많기는 했지만 선우나 희서의 어떤 갈등과 이 아파트 사람들의 갈등이 좀 헛발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밀어붙인 것 같아요. 네. 연출상으로도 사실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요즘 너무 일상적으로 그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화 안에서는 인물이 통화하거나 대면을 하는 방식이 자연스러운데 우리의 실생활은 사실 다 손가락만 이러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대에 이것을, 이 화면을 혹은 여기에서 오가는 어떤 담론들을 스크린에 옮겨야 하는 연출자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렇게 좀 뭐랄까 적나라한 방식으로 아예 직접적으로 활용한 방식이 이 영화의 서사에는 아주 잘 맞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지만 제 말은 여기까지만 하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이요. 예, 마지막에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13층인가에 도착하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13층은 이제 그 아랫집에서 이제 돌아가신 강신임 씨가 살았던 그 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산에서 둘만의 어떤 장례 의식을 치르고 이제 돌아와서 아파트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 사실 뭐 대출도 아직 남아 있고 어쨌든 둘이 갈등이나 이런 요소들이 물론 화해는 했지만 또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되게 앞으로 더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공간으로 좀 돌아오는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그 13층에서 문이 열리는 건 어쨌든 그 아래층에 계셨던 분이 약간의 의식을 치러준 것에 대한 뭐 감사의 의미 약간 이런 걸로 좀 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의 앞날이 엄청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간 13층에서 한번 누가 누르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열리는 설정으로 시나리오를 썼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13이라는 숫자가 이제 서구권에서는 그렇게 좋은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엔딩으로 계속 쓰고 싶어 했는데 안 쓰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제 해석은 그렇지만 관객분들이 다르게 해석한다고 해도 그거는 관객분들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 저쪽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영화 보면은 픽셀된 앵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도 핸드헬드로 촬영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다 핸들들을 썼고요. 그 사실 이제 선우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뭐 희서도 뭐 물론 이제 직장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유복한 집의 자식이고 그렇긴 하지만 개인적인 내면이나 이런 데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인물들의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갈 때 핸드헬드가 더 적합할 거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로우하는 느낌으로 거의 대부분 핸드헬드를 썼던 것 같고요. 샷신 정도만 조금 픽스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의 감정선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아주 1차적인 도구란 표현서 죄송하지만 배우들의 유체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되지만
영화 촬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테크니션으로 그걸 만들어주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촬영의 기법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덧대어지면서 그 인물을 가장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 결과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들이 계속 좀 부유하고 정착해 있지 못하는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그 흔들리는 화면이 알게 모르게 관객에게 그 캐릭터의 정서로 다가가는 연출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맨 앞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가연 배우님하고 수현 배우님 두 분이 연기하시면서 뭐 최종에는 갈등이 봉합되긴 하지만 연기하시면서 되게 외로우셨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연기하시면서 고충이나 캐릭터에 어떻게 근접하셨는지. 사실 외로워 보이지만 항상 제 옆에는 감독님이 계셨고 네, 앞엔 차윤 감독님, 옆엔 사운드 감독님, 가연 배우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눠가지고 고민도 많이 나눴었고 대화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선우라는 인물이나 희서라는 인물 자체가 이제 자기 뭔가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장 서로를 이해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속 터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슬프고 왜 나는 그냥 근데 그런 누구나 자기 상황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것을 잘 뭔가 죄송합니다. 그냥 덜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저 외롭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선우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걸 느끼긴 했지만 예, 그 현장이 너무 유복했어가지고 보기 겨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갑자기 박가연 배우가 전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하면 분위기가 다소 이상해질 수 있지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해. 근데 사실 저희 현장이 정말 좋았어요. 현장이 진짜 좋고 정말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되게 소통을 또 많이 하면서 촬영을 해서 근데 이제 각자의 상황들에 집중을 하면서 연기를 하고 근데 저희도 사실 그저께 상영된 영화를 처음 봤는데 선우가 혼자서 촬영을 하는 분량을 처음 봤잖아요. 근데 영화 안에서는 정말 그 외로움들이 곳곳에 느껴지고 특히 희서 같은 경우는 계속 화를 내고 있고 여동생한테도 화를 내고 선우한테도 화를 내고 계속 화를 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그 관객의 입장으로 영화를 처음 보니까 이 인물들이 각자가 참 힘들고 외로웠겠다라는 감정이 저조차도 현장 안에서 그러지 않아서 몰랐던 느껴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는 그래도 촬영은 참 즐겁게 했어서 관객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면 저희 입장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뭐 외롭지 않았다,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강효가라 감독님이 아주 흐뭇한 표정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사이드로 계속해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배우분들의 생각은 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저쪽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다큐만 맨날 보다가 그 영화 너무 궁금했는데 정말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사실 냄새라는 게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한다는 그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그런 지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선우가 다리가 이제 다친 걸로 계속 이제 나오는데 그게 정말 안쓰러웠거든. 계속 걸어 다니잖아요. 막 버스 타고 막 짐 들고 막 나르고 그래서 너무 고달프고 힘든 상황은 전절하게 느껴지는데
혹시 그래도 제가 캐치하지 못한 어떤 설정의 이유가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예, 연기하신 배우님도 힘드셨을 것 같아서 네, 그 얘기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선우가 그 어쨌든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조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리를 다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일시적인 장애를 갖는 것이 이 사람을 되게 궁지로 모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었던 것 같아서 안 다치는 것도 생각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다리를 다치고 그 안에서 집 안에 갇혀 있으면서 더욱더 냄새라는 것에 혼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선은 밖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크게 그렇게까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선우는 집 안에서 일하면서 어쨌든 가사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어떤 사람으로서 좀 설정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운 날이어가지고 사실 이제 붕대도 감고 또 이렇게 그 보조 기구도 또 하고 하셨어야 해서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통깁스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걷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근데 제가 풋살하다가 한번 다쳐봐가지고 별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조기구는 그래서 배우분이 직접 소장하신 걸로 풋살할 때 다친 그때 하시고 다니던 걸 들고 오셔서 예, 그 미술 비용이 좀 줄었습니다. 일부 미술 비용에도 도움이 돼. 그 다리를 다쳐서 집안에 계속 좀 일 때문에도 그렇지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정이 인물한테 계속 좀 고립감을 주잖아요. 아마도 그 고립감이 그 13층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남일 같지 않은 기분까지 가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냄새 이야기 해주신 김에 관련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이게 냄새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스릴러적인 기운이 좀 있는 형태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장르적인 무언가를 기대해서 넣게 된 요소일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을 둘러싼 상황, 현실의 상황이 거의 정말 스릴러에 가깝기 때문에 그 묘사만으로 그런 기운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는가는 감독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시나리오 단계부터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스릴러 같은데 사실 뒤에 보면 스릴러가 아니니까 왜 자꾸 이렇게 쓰냐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뒤에 말씀하신 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일상은 사실 이들한테는 호러일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생존 이런 것들이랑 되게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절박함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조금 스릴러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분께서 어쨌든 선우 역할을 하는 배우가 소연 배우가 그런 절박함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동안 잠깐 다른 세 번째 줄에 관객분 마이크 드립니다. 제 생각에 그 전주영화제 이번에 나오는 LGBT 영화 중에서 이 영화가 한국 영화의 그 장편 영화로서 거의 유일한데 그 레즈비언을 다룬 영화고 작년에도 부산 영화제에서 갔는데 그 또 유일하게 한국 장편 영화 나온 영화가 딸에 관하여 대하여. 네. 딸에 관하여 딸에 대하여. 딸에 대하여 뭐 Concerning My Daughter인가 근데 그것도 또 레즈비언 영화였고 그 전에 몇 년 전에도 또 이분 그 남성 감독님이 만들었는데도 그때 윤희에게 그것도 또 레즈비언 영화였고 그 김희애 씨 나오는 근데 요즘 왜 그 만약에 LGBT 영화가 나오는데 감독님 생각에 감독님도 물론 레즈비언 영화를 만드셨지만 왜 이렇게 요즘 한국 영화는 레즈비언 영화만 많이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네, 그 사실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잠깐 제가 머리가 조금 하얘지긴 하는데요.
뭐 어떤 드라마든 어떤 영화들이든 뭐 이성애자 영화가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하고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연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만들어지고 이건 극영하니까 사실은 뭐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큐멘터리를 작업을 하면서 작업의 매력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거의 한 근 10년을 계속 다큐를 만들게 됐었고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극영화는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인디스토리 제작사에서 이제 제가 짧게 만들었던 극영화 단편이 있어요. 진주머리방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배급을 하셨었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같이 극영화를 한번 만들어볼 생각이 없는지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오랜 뭐 꿈이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도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인디스토리의 어떤 지원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혼자서 해야지라고 생각했으면 좀 뭐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분명히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극영화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다르다고 생각은 해왔는데 실제로 이제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분들하고 소통하는 영역이 이제 출연진 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러니까 다큐에서 출연진 분들하고 소통하는 영역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영역의 어떤 일이었고 좀 많이 배우면서 배우분들 선배님들한테 되게 많이 기대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극영화와 다큐의 경계를 뭐 유연하게 아주 넘나드는 연출가로서의 활동을 이 작품을 통해 저도 더 기대하게 되고요. 저희 오늘 끝으로 자리 정리하면서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할 텐데요. 최은일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은주라는 역할을 맡아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황금 연휴 기간에 이 시간에 영화 봐주시고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에 또 앞으로의 또 많은 상영들 전주영화제뿐만 아니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좀 더 서로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하는 마음 갖고 건강하게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럭키 아파트 전주에서 긴 여정의 첫 시작을 전주에서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럭키 아파트 자주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또 반갑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감독님께 이렇게 질문해 주신 레즈에 대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이제 여태 엄마 역할을 계속 쭉 해오면서 사실은 남성애, 동성애를 다룬 작품들도 많이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엄마로 또 출연을 많이 했었고, 또 이제 딸도 그렇고. 근데 아마 그 여성을 다룬 그 작품들은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화제에 많이 상영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고 전 사실 이렇게 엄마로서만 이렇게 작품을 많이 하다가 이제 이번에 작품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한 그 사회적인 그 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직면할 수도 있는 내가 그 당할 수도 있는 어떤 고독사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됐고, 그리고 이 극 중에 이 치마 씨와 바지 씨, 치마 씨가 바지 씨와 헤어지고 나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리고 살면서 그 나에 대한 그 성의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았을까? 외면하고 살았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궁금해지고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된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이 너무 푸르르잖아요. 이렇게 푸르르고 오늘 특히나 또 날씨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럭키 아파트의 2번째 관객이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할 때도 많은 사랑 주세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끝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응원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끝이라는 묻고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게 저 하나가 아니었다 사실은 굉장히 위안이 되고요. 9일 저녁 상영이 한 번 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나가시다가 뭐 재밌던데 럭키 아파트 뭐 이렇게 얘기를 길거리에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후의 여정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